안녕하세요. 마수리 게라지 대표 황철순이라고 합니다. 구형 디펜더의 어떤 그런 느낌이나 이런 거에서 이거를 투영을 해보면 앞모습은 솔직히 닮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이제 그릴의 느낌, 그 다음에 램프의 느낌, 이런 거는 남아있지만 구형 디펜더가 갖고 있는 그 전체적인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간의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거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만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앞부분은 디펜더의 느낌과는 틀리다,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었던, 그러니까 너무 다듬어진 느낌? 구형 디펜더도 사각형의 네모에 헤드램프가 7인치짜리 원형의 램프가 들어가고요, 사이드 리피터하고 그 다음에 방향 지시등이 아래 위로 이제 배치가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는 가고 있지만 이건 그냥 조금 이제 현대적인 해석으로 해서 램프 정도는 디펜더의 느낌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초창기 형태는 랜드로버라고 써 있었고요. 이것도 이제 연식별로 조금씩 틀려지는데 2007년도에 이제 모델이 바뀌어요. 그때는 랜드로버를 썼었고 2012년식 버전부터는 디펜더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어떤 변화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엔진이 2007년도에 기존의 TD5 엔진에서 포드의 2.4 엔진으로 바뀌어요. 2012년도에 포드의 2.2 엔진으로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모델이 바뀔 때 랜드로버 로고 대신에 이제 디펜더를 쓴 거죠. 그리고 그 랜드로버도 사이즈가 한번 바뀌어요. 네, 초창기 버전은 본닛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릴 있잖아요. 그릴에 한 요만한 사이즈 정도로 굉장히 작게 해서 랜드로버 이렇게 딱 로고가 들어가 있었던 거고, 사실 본닛 자체에는 엠블럼이 없었어요. 99년도인가 이제 TD5 엔진이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랜드로버로 해서 쭉 이어져 오다가 2007년도에 엔진이 2.4 엔진으로 바뀌면서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 이후에 2012년도에 2.2 엔진으로 바뀌면서 디펜더로. 일단 측면 부분 같은 경우는 구형 디펜더가 갖고 있는 그런 직선의 이미지들을 잘 살려주기는 한 것 같고, 사실 앞모습보다도 이 뒷모습에서 이제 일자로 딱 떨어지는 칼로 자른 듯한 그 디자인이, 구형 디펜더 같은 경우는 후면부가 직선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느낌들이 나온 것 같고, 사실 일반적인 차량에서 이런 느낌을 지금 쓰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디펜더만이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구형차가 갖고 있었던 어떤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구조로 그대로 좀 만들어서 놓은 것 같고요. 측면에 이제 에어벤트나 이런 것들도 구형 댐퍼에서 실제로 이제 공기 흡입구를 사이드 벤트에서 쓰거든요. 그 느낌도 그대로 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서 봤을 때 계단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느낌, 이것도 구형 디펜더가 그대로 좀 가지고 있는 느낌이기는 해요. 구형 디펜더의 느낌에서 조금 다듬어진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파인 창부터 해서 전반적인 느낌들은 그래도 이제 직선의 느낌들이 좀 많이 살려있는, 알파인 창을 제일 처음 썼던 건 디펜더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버리에도 적용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1, 2에도 이 알파인 창이 이렇게 외부로 돌출이 되어 있고, 디스커버리 3, 4에는 트렁크 공간 쪽에 유리하고 같이 일체형 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에서 보면은 알파인 창의 느낌이 딱 나오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그냥 하나의 창으로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모습보다도 뒷모습이 사실 더 요즘 차에 볼 수 없는 개성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어쨌든 디펜더를 많이 봐왔던 사람으로서 그냥 봤을 때 사실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훨씬 더 잘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은 나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차량에서 어떻게 보면 절대 볼 수 없는 레이아웃이에요. 근데 이제 디펜더는 물론 이제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 하나하나 보는 것도 재밌기는 한데, 사실 구형 디펜더도 그렇고 신형 디펜더도 그렇고 개인이, 그러니까 운전자 오너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액세서리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옛날에도 좀 표현을 했었던 얘기긴 하지만 좀 큰 레고? 그 정도로, 네, 전체적으로 다 분해를 했다가 다시 조립이 가능한, 시간적인 여유와 그다음에 장소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위험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개인이 분해해서 다시 조립할 수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디펜더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힘들죠. 하지만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좀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들만 좀 주어진다라고 하면 일반 개인 고객들도 조금 손재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장착이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머드가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도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아머킷이라고 해서 이 본넷에 있는 이런 체크 플레이트의 요 느낌처럼 나오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제품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백미러 같은 경우는 주행하다가 사실 가장 많이 스크래치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호할 수 있는 이 아머킷이 있어요. 그리고 장착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사서 간단하게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 소질이 없다라고 하면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를 추천을 하겠지만 개인이 그냥 간단하게 붙일 수 있는 아이템들이니까 아머킷 정도 하나 해주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그로스한 상태로 그냥 바짝바짝바짝바짝하게 타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아이템은 좀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차의 태생이 좀 편하게 타고 뭐 산도 좀 다니고 이래야 되는 차량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냥 감수하고 탈 수 있는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타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를 타고서 뭐 캠핑을 하거나 오프로드를 좀 하고 싶어. 캠핑짐이 만약에 많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루프렉을 올리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만약에 캠핑짐이 그냥 트렁크 공간 정도로 해서 그냥 미니멀하게 쓰실 수 있다 라고 하면 사실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기는 해요. 그리고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차박으로 이거를 활용을 한다 라고 하면 실제로 제가 이 차에서 잡았거든요. 사실 제가 키가 85인데 저한테는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자는데 굉장히 불편했던 하룻밤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이 차에다가 차박을 한다라고 하면은 키가 170 중반 정도가 데드라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짐을 놓을 만한 공간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차박 가서 잠만 자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를 또 해먹기도 해야 될 거고, 뭐 앉아있을 공간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은 어쨌든 트렁크에 그런 짐들을 다 비워내야지만 잘 수가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 거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루프렉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프리카의 프런트러너라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해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프런트러너 거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얹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브라켓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연료 그 제리캔을 얹고 싶다. 그럼 그 제리캔을 얹을 수 있는 브라켓이나 마운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구입해서 얹으면 돼요. 근데 정품으로는 그런 제품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성에 나오는, 그러니까 기성 제품을 사서 이 차의 루프렉에 맞게끔 뭔가를 가공을 해서 개조를 해서 장착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중국에서는 뭐 그렇게 짐에 대한 얘기들이나 뭐 짐을 어디다가 놔야 되는 거 정도로 세팅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뭐 오프로드를 조금 더 가고 싶다라고 하면 타이어 세팅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차고 보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 혼자 갔는데 예를 들어서 머드에 빠졌어요. 나 혼자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몇몇 개의 그런 군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를 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윈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신형으로 나오는 랜드로버 차량 중에 유일하게 윈치를 달 수 있는 차량은 디펜더밖에 없어요. 불과 10년 전에,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3, 4가 나오는 시절만 하더라도 윈치를 달 수 있는 차량들은 구형 디펜더, 그 다음에 레인지로버 L320,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3, 디스커버리 4, 레인지로버 스포츠까지요. 구형 레인지로버 스포츠까지 윈치가 정품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윈치를 달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 나 오프로드 할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신형 모델들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디펜더만이 윈치를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윈치라는 거는 전동 윈치와 유압 윈치로 나눠져요. 전동을 사용을 하는 윈치 같은 경우는 불법이에요. 단지 그 윈치를 장착을 할 때 실제 차량 길이보다 이제 튀어나오게 장착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차량의 외형에 변화를 주니까. 근데 정품으로 나오는 윈치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인터널 타입, 안으로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마운트가 정말 타이트하게 이 안으로 쏙 들어가요. 아예 개발을 할 때부터 이 차는 윈치를 꼭 달아야 돼. 왜? 디펜더니까. 네, 이렇게 만든 차예요. 네. 어쨌든 오프로드를 좀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윈치, 그 다음에 타이어, 리프트업, 뭐 스노클도 어쩌면 이제 뭐 도강이나 이런 걸 좀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그런 아이템들이 좀 들어가겠죠. 사실 실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대시보드의 느낌은요, 구형 디펜더가 갖고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셔도 돼요. 실제 구형 디펜더를 저는 타고 있잖아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똑같아요.
그 기본적인 실루엣이 거의 동일하고요. 이거는 구형 디펜더의 그 대시보드의 이미지를 그대로 따왔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완성도도 굉장히 좋고요. 마감의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훨씬 더 디펜더스럽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가격이 1억이 넘는데 실내가 왜 이래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차량의 그레이드가 랜드로버에서는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조금 실용적이게 어쨌든 만든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소재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얘는 이제 실내만 보고서 평가하기에는 이 차량의 금액이 왜 1억이 돼야 돼 얘기를 좀 하기엔 좀 애매해요. 실내로 보면 쓰임새는 굉장히 좋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다 오픈형 디자인이어서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사실 고급 차 그러면 다 이런 데가 막혀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서랍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 오픈형 구조를 갖고 있는데, 구형 디펜더가 원래 이랬어요. 약간 오픈형 디자인으로 이런 식의 디자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렸고요. 사실 이 모니터 있는 자리도 뒤를 보면 이렇게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짐이나 이런 것들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생각을 진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디자인적인 부분을 살리면서 실용적이게 어떻게 할까. 보편적으로는 만약에 중간 부분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아마 여기를 막아버렸을 거예요. 네, 여기를 막아버리고 아마 여기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을 거예요. 일반적인 차량들에서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이만큼 또 공간이 있어요. 높이가 있는 그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납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컵홀더도 위치상 굉장히 좋게 잘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빠져 있는데, SE하고 HS는 여기에 무선 충전 부분까지도 들어가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냉장고 기능 빠져 있는데 냉장고 기능도 들어가고. 근데 생각보다 유용하게 많이 써요. 뭐 예를 들어서 장거리 갑자기 운행을 하게 되면은 피곤한 상태에서 운행하면 좀 그러니까, 왜 그 에너지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항상 그냥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제법 운행하면서 딱 빼서 보면은 시원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왜 있어 이거 쓸데없이 왜 만들어놨어 이럴 수 있는데, 잘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또 아이템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차를 실제로 타보면 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이런 걸 또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서 돌출형 디자인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한 거였고, 디자이너의 어떤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상품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리고 싶은 것들은 좀 가리는 추세거든요. 근데 얘는 뭐 도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돌출형을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어떤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뭐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넓어졌고요. 사실 이 공간감이요, 구형 디펜더에서는 가질 수 없는 공간감이에요. 얘는 공간이나 이런 것도 사실 충분하고, 어깨 이쪽 공간도 충분하고, 다리 공간도 충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편해졌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구형 디펜더가 1세대라고 하고 얘가 2세대라고 하면 일반적인 차량들의 한 10세대 차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갑자기 너무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거랑 똑같은 거죠. 저도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차를 타면서 키로수가 2만 킬로가 얼마 전에 넘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실내 소음이 많아가지고 불편하거나 신경 쓰이거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로 봤을 때에는 가구가 잘 맞아져 있고 강성이 굉장히 좋게끔 설계가 됐기 때문에 뒤틀림이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오프로드 모드로는 지금 설정을 해놓은 거는 아니고요. 일반 주행 상황이고, 뭐 아직 뭐 그렇다고 여기 인도길이긴 하지만 뭐 오프로드스럽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 정도 길들은 굳이 오프로드 모드로 안 해도 사실 잘 가요. 이 정도 길들은 조금 더 질퍽해지거나, 아니면 높낮이가 조금 더 있거나, 아니면은 뭐 바위 같은 게 조금 더 많거나, 이럴 때 이제 조금씩 설정을 좀 바꿔서 운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이제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일단 이렇게 주행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인도길을 들어오면 뭐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로우 기어를 쓰고 뭐 터레인 리포스를 만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더 이제 뭐 모글이 심하고 뭐 이렇다라고 하면 오프로드 모드까지 서스펜션도 올리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작동을 하긴 할 건데, 지금 이제 앞에 지형을 보면은 많이 좀 이렇게 질퍽한 그런 느낌의 이제 길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 상태로 운행을 해서 올라가면
악셀레이팅을 조금만 세게 밟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미끄러지죠. 지금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서 이렇게 벌써 이 차가 한쪽으로 이렇게 딱 쏠리는 느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주행이 하게 돼요. 그냥 조작 하나로 어떻게 보면 터레인 리스폰스를 머드길이니까 머드 모드로 바꿔놓으면 딱 사용하는 거에 맞게끔 세팅이 바뀐단 말이에요. HDC가 활성화가 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머드에 적합하게 운행이 되게끔 어쨌든 설정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뭐 내리막에 예를 들어서 미끄러운 길이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아마 미끄러질 거예요. 근데 HDC가 활성화가 되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내려갈 수가 있고요. 악셀레이팅하고 브레이크를 아무것도 안 밟아도 돼요. 그냥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미끄러운 길들, 뭐 눈길도 마찬가지예요. 눈길에서도 HDC만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편하게 내려오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 랜드로버 차종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차들은 다 들어가 있고 처음 이제 HDC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한 게 레인지로버 P38부터예요. P38부터인데 P38이 언제 나왔냐? 95년식부터 있어요. 그래요? 네, 95년식부터 레인지로버 P38에는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이제 프리랜더,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2에도 이제 이 HDC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